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논문 발표에서 진행할 논문의 제목은 쿠파 Running Non-Stationary Time Series Dynamics with Kaufman Predictors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그럼 해당 논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는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고자 동력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쿠퍼만 이론을 바탕으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는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야기하기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를 물리학에서의 동력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논문이 이제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스테이셔너리, 즉 정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성이란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인 어떤 이제 추세나 계절성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이러한 정상성이 보장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어떤 수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x1부터 xt 플러스 타우까지의 어떠한 임의 시계열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떠한 시점 t를 잡았을 때 x1부터 xt까지의 어떠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xt 플러스 1부터 xt 플러스 타우까지의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할 때 이 두 각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동일할 때 저희는 이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정상성이 존재한다면 이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데이터의 분포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상적인 데이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 시저널리티, 그리고 컨셉 드리프트,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해서 정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타임 시리즈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 수집되는 특성상 시간에 따라서 특정 간격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분포 변화가 발생해서 필연적으로 어떤 논스테이셔너리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이제 저희가 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모델링하고자 할 때 이 모델이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 낮은 성능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에 이제 좋은 성능을 목적으로 하고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로 인한 통계적인 특성 변화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피규어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데이터는 이제 포캐스팅 태스크를 가정하여 이제 예시로 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들은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이 빨간색 부분의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에도 다음과 같은 어떤 분포 변화가 존재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제 분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저희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의 분포 가지고는 이 미래에 예측해야 할 데이터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존재한다면 정확한 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다음에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발생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를 사용할 때 있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비슷함을 가정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하여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포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제 컨셉트 드리프트 그리고 이제 논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2번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제안한 방법론에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서는 이 2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은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다양한 분포 변화를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이는 이 데이터들은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때 이 데이터들을 간단히 한번 보셔도 이 검은색은 트레이닝 데이터인 부분, 파란색은 밸리데이션인 부분, 이제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도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검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 즉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 간의 이제 분포 변화를 보았을 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 정리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이제 동력학의 쿠프만 이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시계열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니어와 논 리니어한 부분입니다.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력 x1t가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 y1t가 나오고, 입력 x2t가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 y2t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입력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출력이 이에 대한 선형 변환으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이 시스템을 저희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같은 경우의 리니어 시스템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아리마와 같은 모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의 아웃풋이 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제 리니어와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 리니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는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딥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베리언트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특성입니다. 먼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XT에 대한 출력이 YT인 시스템이 존재할 때 입력이 타우만큼 늦어진 이 T 플러스 타우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XT 플러스 타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타우만큼 늦어진 YT 플러스 타우의 출력이 도출됨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완전 정반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출력을 예상할 수 없을 때 저희는 타임 인베리언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이제 기반이 되는 쿠프만 시어리입니다. 저도 이 쿠프만 시어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당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이 쿠프만 시어리에 대한 컨셉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의 메소드에 가서 이 쿠프만 시어리가 이 모델에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어떤 컨셉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쿠프만 시어리는 다음과 같은 어떠한 수식으로서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쿠프만 시어리는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을 어떤 특정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은 특정 업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양한 수학적 도구와 기법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쿠퍼먼 시어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시스템인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떠한 해석 가능하고 선형적으로 편하게 표현이 가능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쿠퍼먼 시어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제 리니어하게 변형하여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피규어인데, 이 피규어에 대해서 이제 해당 수식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가지는 내재적인 다이내믹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트라젝터리를 구성할 수 있는 펑션 F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나믹 시스템 가정에서는 이 펑션 f에 xt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xt 플러스 1이 나온다고 저희가 수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저희가 어떤 전체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를 따르는 어떤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저희는 결국 이 어떤 펑션 f를 근사하고자 이 쿠폰 시어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 XT는 타임 베리언트 다이나믹스를 가지기에 이를 선형 연산이 가능하게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변환하고자 저희는 메저먼트 펑션이라고 불리는 G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 함수를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다룸으로써 선형 함수로 근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쿠프만 시어리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프만 오퍼레이터 K는 이 고차원 공간에서의 선형 연산자로 이 GXT를 GXT 플러스 1로 선형 변환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쿠프만 시어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결국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K 그리고 이제 K에 GXT를 곱해줬을 때 GXT 플러스 1을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쿠프만 오퍼레이터인 K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이 쿠파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쿠파에서 제안하는 이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크게 두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Hierarchical Disentangling of Dynamics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 프리웨이 필터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타임 베리언트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성분으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스 포캐스팅 베이스드 온 쿠프먼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동력학의 쿠프먼 시어리 관점에서 타임 베리언트, 타임 인베리언트 성분을 특성에 맞게 따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해당 컨트리뷰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 인풋 구조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XB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B번째 블록에서의 인풋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T/C로 이 차원이 표기될 수 있는데, T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이 시계열의 길이, 즉 이제 룩백 윈도우를 의미하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열이 가지는 변수의 개수, 즉 이제 채널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쿠파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 쿠파 블록입니다. 이제 쿠파 블록은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프리웨이 필터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KP, 타임 베리언트 KP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계열이 있을 때 이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이제 내재된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분해하고 해당 다이나믹스에 적절한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모든 다이나믹스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파이드 오퍼레이터를 찾는 것이 정말 이상적으로는 좋은 상황이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분리해서 여러 개의 각 다이나믹스에 맞는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각 다이나믹스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월스 시오럼을 바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CORM은 다음과 같이 이제 포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에타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 구성 요소로 주기적이거나 추세와 같은 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와 엡실론으로 결합된 이 부분은 이제 예측 불가능 구성 요소로 화이트 노이즈 엡실론의 적절한 선형 결합 가중치인 B가 결합하여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확정적인 부분들과 여러 개의 예측 불가능한 구성 요소로 이 시계열 데이터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파 블록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이전 블록에서 적용된 다이나믹스의 레지듀얼을 인풋으로 받아서 계층적으로 오퍼레이터를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쿠파 블록의 내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은 가장 먼저 프리 필터를 거치게 되어서 이제 데이터가 인베리언트 그리고 베리언트 성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프리 필터 부분에서는 먼저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은 이 한 페이지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진행한 세미나나 저희 연구실의 강영원 박사과정이 이제 진행한 세미나에서의 설명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는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의 데이터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데이터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을 찾아내는 수리적인 기법으로 각 주파수 성분의 강도와 위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해진 정보를 통해서 이 복잡한 신호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들을 분리해서 확인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리 필터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 필터에서의 진행 과정은 크게 트레이닝 전 그리고 트레이닝 중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트레이닝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전에 먼저 이 프리 필터 과정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윈도우 크기로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진행하여 나온 모든 윈도우의 앰플리튜드 값의 평균을 계산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하나의 전체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은 윈도우 사이즈로 구분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윈도우에서 먼저 저희는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이 윈도우에서의 앰플리튜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윈도우에서 다시 한번 패스트 프리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앰플리튜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앰플리튜드 값은 이 첫 번째 앰플리튜드 값과 이제 누적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데이터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모든 윈도우에서의 앰플리튜드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해진 평균 앰플리튜드 값을 바탕으로 탑 K 크기의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프리퀀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윈도우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 프리퀀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든 윈도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서 타임 인버리언트한 컴포넌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정되지 않은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로 다른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스페시픽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트레이닝 도중에서의 프리필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되게 되면 이 프리필터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입력 데이터의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수행하여서 타임 인베런트한 컴포넌트로 분류된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스킹해 준 후에 이를 인버스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하여서 원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입력 데이터에 타임 인베리언트한 컴포넌트들을 빼서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와 타임 베리언트 컴포넌트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임 베리언트 KP입니다. 이 타임 베리언트 KP는 각 윈도우마다 존재하는 타임 베리언트 컴포넌트들에 내재된 로컬라이즈드 다이나믹스를 묘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즉 데이터 전체적으로 이제 공유되는 특성이 아닌 이 윈도우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성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임 베리언트 다이나믹스는 동일한 윈도우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윈도우를 여러 개의 로컬라이즈드 스냅샷으로 구분해주게 됩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프레이 필터를 거쳐서 나온 X 베리언트 인풋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길이 S에 S분의 T개의 세그먼트로 이제 분리를 해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T가 S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이 T의 의미의 패딩을 취해줘서 이 S로 나누어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이제 세그멘트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저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이제 패칭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베리언트 KP에서는 저희가 쿠프먼 시어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로컬라이즈드 다이나믹스 추정을 위하여 스냅샷을 바탕으로 세그먼트 와이즈인 직접적인 변화를 묘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XT가 있을 때 이 XT 플러스 1이라는 아웃풋을 내는 어떠한 시스템 F를 묘사하는 K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인베리언트 KP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인풋으로 받은 X 인베리언트를 바로 예측값인 Y 인베리언트로 바로 이제 보내는 이러한 시스템 F를 묘사하는 K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타임 베리언트 KP에서는 쿠퍼먼 시어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T 시점의 패치를 바탕으로 T 플러스 1 시점의 패치를 도출할 수 있는 논리니어 시스템 F를 근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향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때 이 타임 베리언트 KP는 다음과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스냅샷들에 대해서 이제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인베디드 스냅샷의 집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스냅샷들을 구했다면 저희는 이 DMD를 활용해서 시스템의 로컬라이즈드 다이내믹스를 묘사할 수 있는 최적의 매트릭스를 탐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DMD란 저희가 쿠프먼 시어리에서 오퍼레이터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쿠프먼 오퍼레이터를 근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방법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최소 자승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를 근사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방법론에서는 이 EDMD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쿠폰 시리의 목적을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쿠프먼 오퍼레이터의 목적은 이 비선형 동적 시스템을 고차원 함수 공간 내에서 선형 시스템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떠한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나믹 시스템이 있을 때 이는 위와 같이 수식화가 가능을 하고, 이때 이 F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스를 설명 가능한 어떤 동적 법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프먼 시어리에서는 XT를 메저먼트 펑션 G에 의해서 고차원으로 프로젝션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 리니어 오퍼레이터 K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인피니트 디멘션 리니어 오퍼레이터 K를 파이나이트 디멘션으로 근사하기 위해서 이 DMD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 타임 베리언트 KP에서 결국 이 쿠프먼 시어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다음에 이 수식을 통해서 이 전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파에서는 이 EDMD로 리스트 스케일 메소드, 즉 이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이 오퍼레이터 K를 이제 유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를 유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G 메저먼트 펑션의 이 G와 그리고 XT 그리고 XT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이 F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희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면, 먼저 이 XT가 어떤 시스템 F에 들어가서 XT 플러스 1이 나와야 하기에
저희는 이제 먼저 F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동일한 윈도우 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XT를 XT 플러스 1로 매칭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F를 꼭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는 저희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시계열 데이터의 근본을 이루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하는지를 표현하는 어떠한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F를 이 오퍼레이터 K로서 근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F는 저희가 해당 수식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F를 굳이 통하지 않고도 이 XT 플러스 1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동일한 윈도우 내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윈도우 내에 이제 L이 윈도우 사이즈라고 한다면은 T에서 T 플러스 L 시점까지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값들 중에서 저희는 T 플러스 L 빼기 1 시점까지의 값을 이용한다면은 그냥 이제 XT의 시점까지의 값도 알고 XT 플러스 1 시점의 값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F는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G 같은 경우에는 G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이 G는 이제 고차원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어떤 펑션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딥러닝에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임베딩 펑션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 G는 결국 프로젝션 과정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XT와 이 XT 플러스 2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이제 쿠파에서는 이 XT와 XT 플러스 2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이 패치들이 다 존재할 때 이 첫 패치에서 맨 끝 패치의 바로 전 패치까지를 이제 XT로서 이용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패치부터 맨 마지막 패치까지를 이제 XT 플러스 1로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XT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수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저희는 이제 GXT와 이 GXT 플러스 1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저희는 이 해당 식에서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GXT와 GXT 플러스 1만 남은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 식은 결국 아래와 같은 이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때 x를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설정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k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구해진 gxt와 이 gxt 플러스 1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k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지는 k 베리언스는 결국 d by d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된 k 베리언스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윈도우마다 달라지므로 각 윈도우의 로컬 템포럴 베리에이션 분석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오퍼레이터 k 베리언스를 결국 어떻게 프레딕션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프레딕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터 k 베리언스를 바탕으로 마지막 패치, 즉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회색 부분에 대한 패치가 이 마지막 패치가 될 텐데 이 패치에 이제 원하는 길이의 프레딕션 패치, 이 프레딕션 패치란 저희가 얼마만큼을 예측하고자 하는지 이 프레딕션 랭스 h를 패치의 길이인 s로 나눠준 값을 의미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얼마나 많은 프레딕션 패치를 예측할 것인지를 이제 재기적으로 포워딩해줘서 이제 포어캐스티드 패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림상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구해진 이 다음에 예측된 어떤 predicted representation을 이제 디코더에 넣어서 이 최종 예측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는 이 해당 오퍼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다이나믹스를 향후 블록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현재 블록 내에서 구해진 다이나믹스를 인풋이었던 이 해당 블록의 인풋이었던 x 베리언스에서 뺀 후 다음 블록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타임 베리언트 KP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임 인베리언트 KP입니다. 이 타임 인베리언트 KP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타임 베리언트 KP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임 인베런트 KP의 목적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윈도우에서 공유되는 타임 인베런트한 컴포넌트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인베런트 KP에서의 시스템 F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풋 X 인베리언트가 들어왔을 때 예측값인 Y 인베리언트를 이제 바로 아웃풋으로 내배는 어떤 시스템 F를 근사하는 이 오퍼레이터 K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인베딩 펑션, 메저먼트 펑션인 G는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G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인 X 인베리언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풋인 XT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게 돼서 나오는 아웃풋인 이 XT 플러스 1은 이 Y 인베리언트 V, 즉 이제 예측값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만 보자면 이 식에서 이 오퍼레이터 K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딥러닝에서 nn.linear 리니어 같은 이제 선형 결합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때 이 바이어스가 없는 어떠한 선형 결합 그리고 선형 매트릭스로 이 K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타임 인베런트 KP는 인코더와 디코더 한 쌍으로 구성되어서 먼저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프로젝션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디코더를 통해서 원복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코더를 거쳐서 저희는 어떤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쿠퍼만 오퍼레이터 K는 이 고차원 공간에서 이 인코딩된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선형 변화를 통해서 이 다이나믹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만 오퍼레이터가 곱해진 값을 이제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타임 인베런트 쿠퍼만 프레딕터의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포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쿠파에서의 포캐스팅 오브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파의 러너블한 파라미터는 이제 타임 베리언트 KP, 타임 인베리언트 KP 각각의 인코더 및 디코더와 이제 글로벌하게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학습하는 이 오퍼레이터 K 인베리언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에서는 이 MSE 로스를 사용하여 실제값과 이 예측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이 오퍼레이터 K 인베리언트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예측 성능을 내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롱텀 포캐스팅과 이제 숄트텀 포캐스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롱텀 포캐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9개의 데이터셋을 그리고 숄트텀 포캐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6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으로는 롱텀 포캐스팅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MSE, MA를 사용하고 있고 숄트텀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SMAP, MSA, OWA라는 이제 어떤 이 숄트텀 포캐스팅 데이터셋 자체가 어떠한 컴페티션에서 나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해당 컴페티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매트릭들을 그대로 이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룩백 윈도우 사이즈와 프레딕션 랭스 H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포캐스팅 모델들은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96으로 고정을 하고 프레딕션 랭스를 96, 192, 336, 720으로 변환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이 프레딕션 랭스 H를 다음과 같이 48, 96, 144, 192로 고정을 해두고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이 프레딕션 랭스 H에 따라서 이제 가변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은 모델들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롱텀 포캐스팅 리절트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숄트텀 포캐스팅 리절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 70% 이상의 경우에서 기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기존 소타 모델인 패치 TST보다도 전체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쿠퍼와 비슷하게 MLP를 이용하는 대표 모델인 디리니어는 이제 ILI와 이제 트래픽, 웨더 데이터셋에서 이제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인트 와이스 웨이팅만으로는 이제 시계열의 기초가 되는 논리니어 다이나믹스 포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효율성에 관한 실험 평가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예측 성능, 그리고 학습 속도, 메모리 사용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모델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이제 포캐스트 윈도우를 144로 고정을 해두고 이제 변수의 수가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대표 데이터셋, 이제 ETT-H2, 그리고 트래픽에서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파에서의 러너블 파라미터는 타임 베리언트 KP, 타임 인베리언트 KP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을 학습하는 K 인베리언트뿐만이며 이제 모두 MLP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소타 모델인 패치 TST와 비교했을 때 ETT-H2 및 그리고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각각 62.3%와 96.5%의 트레이닝 타임을 절약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은 26.8% 그리고 2.9%에 불과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에 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스 디스 엔탱글먼트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프레이 필터 기반 다이나믹스 디스 엔탱글먼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간의 20개의 하이 집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하이 집합을 프레이 필터로 분리한 후 각각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하면서 이 리니어 웨이팅의 표준 편차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템포럴 디펜던스의 베리에이션을 반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는 이제 타임 베리언트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을 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웨이트들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 그것은 이제 타임 베리언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타임 베리언트 컴포넌트에서 더 큰 편차가 발생하므로 제한된 프리 필터가 이 주파수 도메인 관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다이나믹스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릴 월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 중 하나인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셋에 대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1년 간격으로 룩백 인도어를 샘플링하고 타임 베리언트 KP 내에서 계산된 쿠프만 오퍼레이터인 K 베리언스를 시각화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결과 이제 로컬라이즈드 오퍼레이터 K 베리언스가 이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템포럴 패턴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각 상황마다 필요한 오퍼레이터가 다르기에 타임 베리언트 다이나믹스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상승하는 트렌드의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낮아지는 트렌드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이 둘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상황에 맞는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를 애초에 오퍼레이터 K가 어떠한 선형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을 보면은 이 오퍼레이터 K 인베리언스만 사용했을 때 K 베리언스만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와 이 트렁케이티드 필터 그리고 브랜치 스위치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를 다 사용한 쿠파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둘은 이제 뭐 오퍼레이터 K를 이제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K만을 사용한 실험 결과이고 이 트렁케이티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 필터를 대체하고 이제 고주 파스를 베리언트 그리고 저주 파스를 인베리언트 컴포넌트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베리언트 KP와 타임 인베리언트 KP를 교체하여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이 쿠파의 타임 베리언트 KP와 타임 인베리언트 KP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근본적인 다이나믹스를 탐색하고자 상호 보완적인 모듈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제외한다면 성능이 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스테이블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실험은 이제 오퍼레이터 K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후 아이겐밸류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아이겐밸류가 유닛서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오퍼레이터가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방향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간이 지나도 값이 발산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A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쿠파 블록에 타임 인베리언트 구성 요소만을 사용한 결과이고 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에 타임 인베리언트 그리고 타임 베리언트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에서는 두 개의 쿠퍼 블록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타임 인베리언트, 타임 베리언트를 모두 사용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이 C의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하여 프리 필터를 통한 분해와 레지듀얼 커넥션이 이제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에 내재된 타임 베리언트 다이내믹스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고자 쿠퍼만 시어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예측 모델인 쿠파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쿠파에서는 스택으로 이루어진 쿠파 블록을 계층적으로 사용하여 다이내믹스를 학습하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한 다이내믹스가 향후 블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각 블록마다 고유한 하나의 다이나믹을 학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리 필터를 바탕으로 논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에 내재된 타임 베리언트, 타임 인베리언트 요소를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프만 시어리에 기반하는 MLP 모듈을 활용하여 각 타임 베리언트, 타임 인베리언트 요소에 알맞는 쿠프만 오퍼레이터 설정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